지금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3개월 동안 하니까. 이 칠판에 있는 내용을 굳이 쓸 필요 없습니다. 스피드 체킹이 다 있는 거니까. 자, 부정성입니다. 부정성은 토지는 인간이 증가시킬 수 없다, 만들어낼 수 없다. 이게 부정성이에요. 부동성하고 부정성. 자, 첫 번째 시간에 했던 부동성하고 부정성이 시험에서 가장 잘 나와요. 그러니까 부정성은 못 만든다, 비생산성인데, 이 부정성은 토지의 공급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 공급 이런 말 나오면 전부 다 부정성 관련된 거고, 토지의 위치, 장소, 입지 이렇게 나오면 전부 다 뭐예요? 부동성 관련된 거고, 토지는 못 만들고 토지는 이제 부족하다 이런 뜻인데, 그 부정성 배우기 전에요. 이거 배우기 전에 바다는 없습니다. 부동산학에서는. 부동산학에서는 바다는 없다. 그럼 태평양은 바다입니까 토지입니까? 부동산학적으로 봤을 때 토지요. 저 소양강 댐에 있는 물 다 없애버리면 토지입니까 바다입니까? 토지잖아, 토지. 그래서 부동산학에서는 바다는 없다, 토지다. 자, 우리나라 토지를 제가 펼쳐볼게요. 우리나라 토지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토지, 우리나라 토지 옆 바다도 토지입니까 아닙니까? 토지야. 그다음에는 우리나라 토지의 육지의 약 70%가 임야입니다. 임야. 그리고 농지가 있고 택지. 우리나라 토지를 펼쳐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용도가. 요 세 개 중에 하나잖아요. 네 개 중에. 그러면 저 부증성은 토지의 공급에 관한 건데, 토지의 물리적 공급이 있고 용도적 공급이 있다는 거야. 그럼 이제 물리적 공급과 용도적 공급의 뜻을 알아야 돼. 그럼 이제 시험에서 물리적 공급이 뭔데요? 이런 건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물리적 공급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새롭게 만드는 것을 물리적 공급이라고 그래요. 다시요. 지금 제가 말한 건 시험에 안 나와요. 물리적 공급이 무슨 뜻인데요? 이렇게 안 물어본다고. 물리적 공급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새롭게 만들었다. 그것을 물리적 공급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 옷은 물리적 공급이 돼야 한대요? 그잖아요. 이 옷이 없었잖아요. 없었는데 만들었잖아요. 그게 물리적 공급이야. 근데 토지는 물리적 공급을 할 수 없어요. 자, 이게 우리나라 토지인데, 우리나라 토지는 어떠한 경우도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못 만든다 이 소리예요. 이걸 부정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정성이라는 특성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새롭게 못 만든다. 그게 부정성이야. 그러면 우리나라 토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없는 토지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이걸 부정성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부정성은 토지는 물리적 공급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걸 부정성이라고 해요. 토지는 물리적 측면에서 그 양을 증가시킬 수 없다. 부정성. 그 부정성 때문에 우리나라 토지 양은 증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토지량이 증가한다 말은 틀린 점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물리적 공급입니다. 근데 그 밑에 용도적 공급이 있네요. 물리적 공급하고 용도적 공급이 다른 말인데요. 용도적 공급을 다른 말로 경제적 공급이다 이렇게 해요. 일반적인 표현은 용도적 공급이고 경제적 공급이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 근데 같은 말이에요. 근데 용도적 공급은 가능이라겠는데요. 이게 뭔 말일까? 자, 이건 가능한가 봐봐요. 요 택지가 부족하죠. 택지가 부족해서 요 바다 토지입니까 아닙니까? 토지죠. 바다라는 용도의 토지야. 요 바다를 택지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요 농지 일부를 택지로 만들 수 있죠. 그다음에 임야 일부를 택지로 만들 수 있다고. 요 비큼친 부분은 원래는 임야였는데, 원래는 농지였는데, 원래는 바다였는데 택지라는 용도를 바꾼 거라고. 그럼 요 택지라는 용도는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걸 용도적 공급이라고 해요. 용도적 공급이 뭐냐면 용도 바꾸는 겁니다. 용도 전환. 이 토지는 바다였는데 택지로 용도 바꿨다. 이 토지는 농지였는데 택지로 용도 바꿨다. 이거는 임야였는데 택지로 용도 바꿨다. 이건 가능해요. 이걸 용도적 공급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토지는 부정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도 안 되고 용도적 공급도 안 된다. OX? X. 물리적 공급은 안 되는 거야.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지. 그럼 용도적 공급인데 용도 전환이야. 용도 바꾸는 거라고. 이걸 개별 용도의 토지 공급이 가능하다고 그래. 개별 용도. 요 택지라는 개별 용도, 농지라는 개별 용도, 임야라는 개별 용도야. 그럼 택지라는 개별 용도의 토지 공급은 가능 불가능? 가능하잖아요. 바다를 택지로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이 바다를 택지로 만드는 것은 용도적 공급인데, 이 용도적 공급이 된다 하더라도 토지량은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나라 토지량은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용도적 공급은
주어진 토지 범위 내에서 용도를 바꿨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럼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사례 볼까요? 사례 어떤 게 용도적 공급인가? 가장 대표적인 게 미립지입니다. 새만금 간척사업이었어요. 그럼 새만금 간척사업에다 공유수면을 미립했다고 그래. 그럼 이 공유수면을 미립해서 미립지를 만들어냈다. 자, 조성지, 택지 조성했다잖아요. 응? 임야를, 농지를, 택지를 조성했다. 그게 조성지야. 그러니까 조성지 미립지는 없는 땅을 새롭게 만든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땅을 용도를 바꿨을 뿐이에요. 또 이렇게 되죠. 산지를 농지로 개간했다. 그러면 산지를 농지로 개간한 것은 없는 땅을 만든 게 아니라고. 이거 용도 바꿨죠. 이걸 용도적 공급이라고 해요. 그럼 용도적 공급이 가능한 것은 부동산이 갖는 무슨 특성 때문에 그럴까?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그래요. 이 토지가 농지였는데 사람이 가서 봤더니 농지를 택지로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임야를 택지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토지가 용도가 하나밖에 없습니까? 다양합니까? 다양하죠. 만약에 이 토지가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너는 농지야. 그럼 용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용도가 매우 다양하니까 용도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토지는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용도 전환을 통해서 용도적 공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산지를 농지로 개간하는 거, 만약에 농지를 택지로 만드는 거, 농지를 택지로 만드는 거, 이것은 물리적 공급입니까? 용도적 공급입니까? 용도적 공급이다. 자, 이 부정성이 예외라고 나왔습니다. 요거 4번 내요. 부정성의 예외란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틀린 말이야. 왜냐면 부정성, 토지는 못 만든다. 그럼 부정성이 예외가 되면 토지를 만든다는 거거든. 그 토지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속이는 거야. 어떻게 속이냐면 용도적 공급은 부정성의 예외적인 현상이다. OX? X. 자, 생각하지 말고 부정성이 예외다 그러면 O일까 X일까? X야. 부정성이 예외란 말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또 이렇게 출제했습니다.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한 용도 전환은 부정성의 예외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OX, X. 또 최근에 산지를 농지로 개간하고 농지를 택지로 만드는 행위는 부정성의 예외적인 현상이다. OX, X. 됐죠? 네, 끝났습니다. 여기 이제 부정성에 관련된 기본적인 이제 개념이야. 그럼 이제 우리를 속일 때 토지는 부정성 때문에 더 이상 용도적 공급을 할 수 없다가 최근의 시험 지문입니다. 부정성 때문에 더 이상 용도적 공급을 할 수 없다. OX, X. 부정성 때문에 더 이상 물리적 공급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야지. 용도적 공급 가능하고. 자, 파생 현상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성 때문에 파생 현상도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데 최근에 시험에 나온 거 이겁니다. 물리적 공급 안 된다. 체이용, 토지용 집약화. 이게 주로 나옵니다.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나온 게 토지용 집약화. 이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파생 현상을 할 건데요. 1번 토지의 물리적 공급선은 수직선 완전 비탄력, 탄력성 여기 나왔습니다. 자, 얘는 여기서는 보류입니다. 보류. 여기서는 보류하고 아마 다음 주, 어쩌면 이번 주, 오늘 마지막 시간에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탄력성이라는 개념. 수요 공급에서 탄력성이라는 개념을 배워야만 이게 알 수 있는 거야. 제가 여기서 막 설명해봐야 저게 뭐 하자는 소리냐 그런다고. 탄력성을 배워야만 알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좀 힘들어요. 그럼 이제 2번부터 볼까요? 2번. 토지는 못 만들어요. 부정성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토지는 아주 적잖아요. 우리나라 5천만 인구는 이 안에서 지지고 볶고 살아야 돼요. 절대로 증가시킬 수 없으니까 그 부족하죠. 왜 토지가 부족한가? 토지의 희소성의 근본 원인은 뭔가? 부정성 때문에 그래요.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우리 시험에 출제했거든요. 전부 다 출제했는데 이 부정 문제 희소성의 원인이다는 2번인가 나오고 안 나와. 근데 계속 나오는 건 이거야. 이거하고 이하고 물리적 공급이 안 된다. 이거하고 이걸 계속 내는 거야. 그래서 부정성 나오면 이 세 가지가 반드시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이거는 금방 이해되잖아요. 부정 문제 희소성이 근본 원인이 된다. 희소하고 부족하면 나 혼자만 가지고 싶어요. 골동품도 희소하니까 나 혼자만 가지고 싶잖아요. 그래서 독점적 소유욕. 나 혼자만 가지고 싶다 했습니다. 역시 출제했습니다. 우리는 공기를 흡입하면서 돈을 내요, 안 내요? 안 내죠. 만약에 공기를 못 만든다 이거예요. 공기를 못 만들면 공기 흡입할 때 돈 내야 돼. 토지가 스스로 만들어진다면 토지 이용할 때 돈 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토지를 못 만들기 때문에 토지 이용할 때 사용료 내라 지대, 토지 살 때 가격 내라 지가를 발생시켜요. 역시 딱 한 번 나왔습니다. 그 한 번 나온 것은 중요성이 없는 거죠. 이 지가구 현상 나왔네.
집가구 현상은 토지 가격이 높아진 현상. 자, 우리 인천의 토지 수요가 막 증가해. 그럼 토지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때 토지 공급이 된다면 토지 가격이 다시 떨어진다고. 근데 토지 공급이 안 되니까 토지 가격이 높게 나타나는 현상, 집가구 현상이라고 그래요. 사회성 공공성이 근거하다. 토지를 못 만드니까 우리 사회성 공공성은 공익에 맞게끔 이용해라. 우리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토지를 이용할 때 공익에 맞게끔 이용해라. 그게 사회성 공공성의 근거입니다. 이 최이용이 좀 어려운 말입니다. 부동산에게 추구하는 게 최이용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토지가 있으면 이 토지는 못 만드니까 이 토지를 이용할 때 어떻게 하면 최고 가치를 창출할 것인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자, 북한산 국립공원을 만약에 서울에 아파트가 부족해서 북한산 국립공원을 다 없애버려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를 만들어봐요. 그게 최고 가치를 창출한가? 그게 아니라는 거야. 지리산 국립공원을 없애버려요. 거기다가 아파트 짓고 농사 지면 그러면 땅덩어리 늘어난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지리산 국립공원 그 자체로 있는 게 최고 가치를 창출하는 거야. 그러니까 토지를 못 만들기 때문에 토지 이용할 때 어떻게 이용하는 게 최고 가치를 창출한 것인지를 생각해야 돼. 그걸 최유용이라고 해요. 만약에 토지 만들 수 있다. 그럼 북한산 국립공원 다 없애버려요. 없애버리고 거기다 아파트 단지 만들고 다른 지역에다가 북한산 국립공원 또 만들면 되잖아. 그게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토지 이용할 때 최고 가치를 창출하는 이용을 해야 된다. 이걸 최유용이라고 해요. 공간 수요에 대한 수요자 경쟁. 이 공간이 뭡니까? 토지. 토지 수요에 대한 수요자 경쟁은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요자끼리 싸운다. 이걸 수요자 경쟁이라고 그래요. 그럼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나왔어요. 나왔는데 딱 한 번 나오고 말아요. 그럼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다. 그럼 다른 거 공부 못해요. 그럼 여기서 있는 것 중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2번에서 이것만 최유용. 나머지 것은 자주 읽다 보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3번 토지 공급 저지를 고려하죠. 자, 이 어하고 토지하고 비교해 볼게요. 옷의 수요가 증가해. 옷의 수요가 증가하면 옷의 가격은요. 옷의 가격은 높아져. 그럼 옷의 공급은 증가시킬 수 있어 없어요? 옷의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잖아요. 이렇게 옷은 공급 조절이 가능한 거야. 그럼 반대로 옷의 가격이 떨어져요. 옷의 가격이 떨어지면 옷의 가격이 떨어지면 옷의 공급은 증가할까 감소할까? 감소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옷은 공급 조절이 가능한 거야. 자, 토지로 갑니다. 토지 수요가 증가해요. 그럼 토지 가격은 올라가겠죠. 이렇게. 그럼 토지 가격이 올라가면 토지 공급은 증가해야 되는데 증가시킬 수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공급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옷 봐봐요. 옷은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고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을 감소시켜요. 그러니까 옷은 공급 조절이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토지는 가격이 올라간다 해서 공급을 증가시키거나 가격이 떨어진다 해서 토지 가격이 떨어진다. 그럼 공급을 감소시킨다? 이게 안 된다는 거야. 우리 인천에 토지 가격이 떨어져? 그럼 토지 다 없애버리자.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급 조절이 곤란한 거지. 그래서 공급 조절이 곤란해. 따라서 수요 공급 조절이 곤란한 거지. 자, 4번 토지용 집약과 고층가 나왔는데요. 이걸 집약적 이용이고 반대로 조방과 조방적 이용인데 이거 이제 그림을 한번 볼게요. 최근에는 저 토지용 집약화가 많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전에요. 토지를 못 만들죠? 부족하죠. 그러면 건물을 건축할 때 단층을 해야 됩니까? 고층 해야 됩니까? 고층. 그걸 토지용 집약화라고 합니다. 토지용 집약화의 가장 대표적인 건물이 63빌딩입니다. 그럼 63빌딩 하면 작은 땅덩어리에다가 건물을 높게 지어놨잖아요. 그게 토지용 집약화야. 그러면 토지를 만들 수 있다면 높은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러니까 토지가 못 만들고 부족하니까 부정성 때문에 건물 지을 때 높은 건물 지어야 된다. 그것을 학문적으로 토지용 집약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좀 더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직감적으로 아 그렇구나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자, 토지 이용이란 말 보세요. 토지 이용. 토지 이용은 토지에다 뭔가 해보겠다. 토지 이용이야. 그리고 토지가 있어요. 자, 1번 토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토지가 있고 면적은 똑같아. 두 개 다. 토지인데 면적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토지에다가 토지 이용한단 말의 뜻이 이 토지만 보고 있어 그냥. 토지만 보고 있으면 토지 이용한 게 아니에요.
토지 이용한다, 토지에다 뭐뭐 해보겠다는 소리야. 그게 토지 이용이야. 그럼 토지 이용한다, 토지에다 농사 짓겠다, 건물 짓겠다, 이게 토지 이용이야. 이 토지에다 농사 짓려면 노동력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하죠. 자본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토지 이용은 뭐가 토지 이용이냐면 토지에다가 노동하고 자본을 투입하겠다. 요 3대 생산 요소가 결합한 것을 토지 이용이라고 그래. 시험은 토지 이용이 3대 생산 요소가 결합한다 이런 거 안 되지 않는다고. 이게 토지 이용이야. 그러면 토지는 부족해. 토지를 부족하니까 토지 이용할 때 토지 이용한단 말은 이 토지에다가 노동과 자본이 투입된다는 소리야. 이렇게. 여기도 노동과 자본이 투입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토지는 못 만들고 부족합니다. 그러면 1번 토지는 2번 토지는 토지 한 단이라고 봐요. 그냥 면적 생략하고 토지 한 단. 토지 하나다. 굳이 면적 따지면 100평이다, 100평이다. 둘 다 100평이야. 그럼 1번 토지는 노동과 자본을 10개를 투입했어요. 그럼 2번 토지는 노동과 자본을 30개를 투입했어요. 똑같은 토지인데 1번은 토지를 노동과 자본을 10개, 2번은 노동과 자본을 30개 투입했습니다. 이게 다 토지형이에요. 그럼 1번에다 건물 지으면 10층짜리 건물이 지어지는 거고 2번에는 30층짜리 건물이 지어지는 거야. 2번처럼 이용한 것을 토지용을 집약화했다고 해. 작은 땅덩어리에다가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을 엄청나게 증가시켰다. 이걸 토지용 집약화예요. 그럼 토지를 만들 수 있다면 30층짜리, 60층짜리, 120층짜리 건물 지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저는 카타르는 안 가봤지만 카타르 가보면 그 카타르가 전 세계에서 토지용 집약화의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카타르는 땅덩이 짓잖아요. 건물이 막 높은 건물 있잖아요. 홍콩도 가봐요. 홍콩도 가면 높은 건물 막 짓잖아요. 그게 토지용 집약화입니다. 토지용 집약화를 이해하려면 홍콩 가서 나는 토지용 집약화구나 이렇게 하죠. 63빌딩 보고 여기 송도 가서 보면 얘들은 토지용 집약화하고 있네 이렇게 하십니다. 이게 토지용 집약화. 그러면 토지를 만들 수 있다면 굳이 높은 건물 지을 필요가 없다는 거야. 토지용 집약화, 이것을 토지형이 고치가 된다. 이거 집약정이에요. 토지의 집약정이요. 그렇습니다. 그럼 1번하고 2번 중에서 어디가 집약화입니까? 2번. 집약적이용. 그럼 상대적으로 1번은 집약적입니까? 조방적입니까? 조방적. 집약적용의 반대가 조방적이야. 도시 토지는 집약적용하고 시골 토지는 조방적용하고. 됐습니까? 이걸 토지형 집약화입니다. 자, 그럼 이제 부정성 마무리 해볼게요. 부정성에서 제가 1번, 요거는 아직 안 되니까 요거 안 했고, 다음 주에 반드시 제가 이걸 언급합니다. 자, 부정성입니다. 부정성은 토지는 인간의 힘으로 그 량을 증가시킬 수 없다. 옷은 만들 수 있지만 토지로 못 만든다. 부정성. 그럼 이제 결론은 부정성 때문에 파생된 현상은 부정성은 물리적 공급은 안 된다. 그다음 부정성 때문에 어떻게 이용하는가 하는 게 최고가치를 창출하는가. 채이용은 못 쓰게 해야 되고 토지용을 집약화시킨다. 이 세 개는 반드시 해야 한다. 물리적 공급은 안 되지만 토지는 용도가 다양하여 용도 전환을 통해서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이 용도적 공급을 가능하게 한 것은 용도의 다양성이고 부정성의 예외란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 속으면 안 돼. 부정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도 안 되고 용도적 공급도 안 된다. 이렇게 출제해. 그 뭘까 있을까? X. 물리적 공급만 안 되는 거야. 아주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토지는 부정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지만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용도 전환을 통한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이제 옳은 집이 되는 거고 어떠한 경우도 부정성 예외란 존재하지 않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파생되는 현상은 먼저 약간 했는데 체유용, 토지용 집약화 이거 물리적 공급은 안 된다. 이제 나중에 이거 하게 될 거예요. 완전 비탈 살렸으면 이것도 하게 될 거라고요. 자 밑에 28회 때 나왔던 질문 한번 볼게요. 토지의 부정성은 지가 또는 지대를 발생시키고 이거 지가 지대 나왔잖아요. 이 지가 또는 지대를 발생시킨다. 이건 딱 한 번 나왔다고. 지금요. 체유형의 근거. 이 체유형은 매번 나오는 거고. 예? 근거가 된다. OX, O 이렇게. 자, 이제 부정성 끝났습니다. 자, 부정성이 끝나고 나면 이어지는 게 이제 용속성이라는 특성이 있어요. 용속성. 사람은 오래 살아봐야 100년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토지는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한 영원히 존재한다. 그게 용속성입니다. 비소멸성이야. 비소멸성. 그럼 이제 용속성 때문에 감가 인상이 되지 않는다. 장기 관리 재생산 이론이 안 된다. 뭐 이렇게 나온다고. 이제 여기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다 없으니까.
자, 그럼 영속성은 뜻이 토지는 마모되지 않는다, 썩지 않는다, 영원히 존재한다. 굳이 영어로 표현한다면 forever, 영원하다. 이게 영속성입니다. 왜 이상해요? 제가 영어 이야기하면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다른 나라 영어권에서 좀 살다 왔어요, 실제는. 근데 왜 와버렸냐? 얘들이 내 말을 못 알아먹어. 아니야. 제가 그 애들 말을 못 알아먹는 게 아니라 그 애들이 내 말을 못 알아먹어서 내가 와버렸지. 실제로. 네, 그때 가서 살았어야 되는데. 그때 가서 살았으면 지금쯤이면 그 나라 사람이 됐겠죠? 이름도 바뀌었을 거야. 어떻게? 찰리홍. 이렇게. 그럼 어쩌면 미용하고 있을 수 있어. 미용.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 가서 이거 많이 하거든요. 손재주가 좋아서 미용 같은 거 많이 하거든. 특히 여성분들 미용, 그 다음에 간호사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남성들은 뭘 볼까? 용접. 제가 그 이민 가려고 했는데 용접 배우라고 하거든요. 용접. 친구들은 용접 배우라고 하고, 그래. 근데 이제 용접 배우면 그 가서 굳은 일만 해야 되니까 용접 배우지 말고 하라고. 그 뭐 접시 닦는 거? 뭐 이런 거. 자, 됐군. 이제 그만. 시험하고 관련 없는 것은 매우 집중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렇지? 용접에 막 집중력이 뛰어나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영속성은 토지는 마모되지 않는다. 이런 뜻인데, 자, 영속성의 정확한 뜻을 볼까요? 여기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가 있고 이제 건물이 있어요. 토지와 건물을 지금부터 이제 비교할 거예요. 그럼 토지는 시간이 아무리 흘러간다 하더라도 마모되지 않는다. 그게 영속성이야. 자, 건물 갈까요? 이 옷하고 건물하고는 똑같다 이거. 옷하고 건물하고 토지가 아니니까. 이 토지의 특성은 토지가 아닌 다른 것하고 비교한 거야. 토지하고. 그럼 건물은 시간이 흘러가면 노후화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옷도 노후화 되고 마모되죠. 파손이 일어나고 손상이 일어나고 건물은 옷은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토지의 영속성은 토지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가도 토지는 노후화되지 않습니다. 마모되지도 않습니다. 파손이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손상이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손상이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이게 영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영속성은 토지는 이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한 노후와 마모, 파손, 손상이 없습니다. 이게 영속성이야. 여기에 시험에 나온 게 아니라고. 그 뭐가 나오냐면, 자, 이 건물은 노후와 마모, 파손, 손상이 일어나요. 그럼 노후가 일어나고 마모, 파손, 손상이 일어나면 여러분이 이 건물을 감정평가로 가요. 평가로 갑니다. 평가로 가는데 노후와 마모, 파손, 손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 건물 감가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지. 감가는 가치를 감소시키는 거야. 감가해야 되는데 이런 감가를 물리적 감가다 이렇게 불러. 물리적 감가다. 이렇게 이걸 물리적 감가 요인이다 이렇게 한다고. 그럼 건물은 물리적 감가의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거야. 근데 토지 볼래요? 토지는 노후와 마모, 파손, 손상이 없대요. 영속성 때문에. 그러면 토지는 물리적 감가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물리적 감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럼 영속성은 토지를 물리적 감가에서 배제시킨다. OX? O. 토지는 영속성 때문에 물리적 감가의 대상이 되지 않죠? 영속성은 토지를 물리적 감가에서 배제시킨다. O입니까? X입니까? O잖아요. O. 됐죠? 제 감가는 빨간 걸로 쓰면 이러면 안 보이죠. 잘. 감가 갑시다. 나중에 여기 지금 이제 또 감정평가 되어 있거든. 제가 부동산의 특성을 배우다 보면 뒷부분과 다 연결된다 했잖아요. 이게 다 감정평가입니다. 그럼 이제 감정평가에서 감가 요인이라고 있는 거야. 감가 요인. 그럼 감가 요인은 무수히 많아. 무수히 많은데 몇 개로 나눌까요? 몇 개로? 무수히 많은데 몇 개로 나눌까? 여러분 그것 좀 대답해 주셔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 표현이 잘 안 돼요. 영어로 해줄까요? 몇 개로 나눌까? 부동산학은 모르면 3개야. 부동산학에서는 모른다 그러면 3개로 하면 된다고. 왜? 부동산은 법경기 3가지 복합 개념으로 되어 있다고 지난주에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몇 개로 나눌까요? 그러면 제가 부동산학이잖아요. 민법이 아니잖아. 몇 개로 나눌까요? 그럼 모르면 3개 그러면 돼. 3개. 그러면 3개 그러면 10개를 물어보면 그 중에서 9개가 답이야. 그러니까 모르면 몇 개? 3개. 자, 그럼 질문합니다. 요 감가 요인은 무수히 많은데 몇 개로 나눈다? 3개로. 잘하셨어요. 근데 그건 시험에 안 나와. 이제 몇 개나 시험에 안 나온다고? 3개로 나누는데 어떻게 3개 나누냐면 물리적 감가라는 게
있습니다. 물리적 감가. 그다음에 기능적 감가라는 게 있고 경제적 감가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이거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요거는 이걸 설명하기 한 거지 여러분 여기에 초점 맞춰보면 안 돼. 자, 이거는 결론을 도달한 거지 이 과정에도 초점 맞추시면 있다고. 그럼 막 써버리면 안 된다고. 결론 마시면 돼. 부동산 하기 어려운 이유, 민법도 마찬가지지만 이 과정이 어려워. 저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이 어렵다고. 그러니까 설명을 하다 보면 이게 잘 안 되니까 부동산이 어렵다고. 그럼 여러분들은 또 암기력이 뛰어나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걸 암기하기 위해서 이제 부수적인 설명하는 거라고. 그러면 이게 안 되면 그냥 이거 난 암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되고. 암기도 다 할 필요 없어요. 60%만 암기하면 돼. 60점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충분하다. 걱정하지 말아요. 걱정. 미리 걱정한 것은 뭐라고 그래요? 기우라고 합니까? 기우? 그렇지. 그러지 마. 자,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인 거야. 그러면 이 건물은 물리적 감가의 대상이 되죠. 토지는 물리적 감가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영속성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게 토지는 영속성 때문에 물리적 감가의 대상이 아니다. 맞죠? 이걸 우리 시험은 물리적이나 말 빼버리고 원칙적으로 감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출제하고요. 그럼 정리. 토지는 영속성 때문에 물리적 감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렇죠? 이걸 다른 말로 원칙적으로 감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랬다고. 자, 그래서 영속성 때문에 물리적 감가를 배제시킨다. 다른 말로 원칙적으로 감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요 경제적 감가라는 게 있네요. 경제적 감가. 요 경제적 감가라는 게 있죠. 그럼 토지는 경제적 감가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자, 느낌 봐봐. 느낌이 중요하다니까. 여러분이 저를 보는 느낌이 중요하지. 결혼생이면 뭔가 깔끔해 보인다. 뭐 이런 느낌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느낌이 중요하단 말이야. 느낌이. 계란 이야기를 했네. 봐요. 그러면 감가 요인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토지는 영속성 때문에 물리적 감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은 다른 감가는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뜻이잖아. 만약에 토지는 영속성 때문에 감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전부 다 안 된다고.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안 되는데 토지는 영속성 때문에 물리적 감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럼 두 가지는 될 수도 있다. 이런 뜻이 된다고. 자, 그럼 봐봐요. 토지는 영속성 때문에 영속성 마모되지 않는다. 비소멸성이야. 토지는 원칙적으로 물리적 감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물리적 빼고 감가의 대상이 되는다. 그러나 경제적 감가의 대상은 된다 나왔습니다. 그럼 경제적 감가의 대상, 이 경제적 감가를 오늘 한번 제가 언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뭐 할 때요? 부동성, 인접성, 예부 효과 할 때. 예부 효과 할 때. 자, 볼까요? 봅시다. 여기 나왔네. 예부 효과. 경제적 감가. 경제적 감가. 그럼 토지는 마모되지 않는다. 영속성 때문에 물리적 감가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옆에 토지에 쓰레기 소각장 들어오면 경제적 감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짜증 나는 거야. 아까 봐봐요. 꼭 두 개로 돼 있어요. 두 개로. 이게 지금 제가 언급하는 것은 아주 디테일한 내용인데 이 부동산의 특성, 부동성, 부중성, 영속성이 두 개로 돼 있다고 봐봐요. 부동성에서 절대주기체와 상대주기체 있었고 그다음에 부중성에서도 물리적 공급과 용도적 공급이 있었고 그다음에 영속성은 물리적 감가의 대상 아니지만 경제적 감가의 대상이라고 이렇게 두 개로 나왔어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요. 토지는 영속성 때문에 물리적 감가뿐만 아니라 경제적 감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OX, X. 물리적 감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그걸 이 물리적 감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를 우리 시험에서는 원칙적으로 감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랬다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감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도 나오고 그다음에 물리적 감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도 옳은 말이 되는 거고 이렇게. 자, 이제 파생 현상입니다. 이 파생 현상에서 자주 나오는 거 해볼까요? 토지의 수명이 영원해요. 그러니까 토지의 수명이 영원하니까 토지는 모든 것을 부동산은 모든 것을 장기적으로 만들어. 장기적. 부동산 활동할 때 장기적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요. 장기적으로 고려해봐라. 이 분필을 사면서 이 분필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토지는 아파트는 저기다 아파트 사면 저기다 토지 사면 저 지역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야 돼요. 이 마스크 쓰면서
이 마스크가 내일, 모레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거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야. 일회용이니까. 근데 토지는 영속성이나 특성 때문에 모든 것을 분산활동과 부동산 관련 모든 것을 장기적으로 생각해 만든다. 토지의 수명이 1년이라고 봐요. 그럼 토지 관련해서 1년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토지의 수명이 영원하니까 토지와 관련된 모든 것은 무슨 장기적으로 생각하게 만든 거야. 이것을 장기적 고려, 장기적 배려, 장기만 생각합니다. 장기. 자, 토지는 썩지 않습니다. 썩지 않는다. 그게 영속성이야. 마무리되지 않는다. 그래서 10억짜리 토지를 사는 경우하고 10억짜리 건물 사는 경우하고 10억짜리 건물 샀어요. 그럼 건물이 계속 감가돼. 그 가치가 떨어진다고. 근데 토지는 마무리되지 않으니까 가치가 안 떨어지죠. 가치 보존이 우수하다고 그래. 가치 보존. 그러니까 10억이라는 돈이 있으면 아파트 사는 것보다는 토지 사는 게 훨씬 더 가치가 안 떨어진다. 가치 보존 우수해서 투자의 대상이 되는 거야. 그럼 토지의 수명이 1년이다. 아무리 오랫동안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1년밖에 투자가 안 돼. 근데 토지는 수명이 영원하니까 나 죽고 토지를 영원히 투자할 수 있다는 거야. 그게 장기 투자야. 그럼 장기 투자를 통해서 두 가지 형태로 돈 벌어. 역시 이해도 어렵습니다. 자, 제가 이 토지를 샀어요. 투자했습니다. 그럼 투자했는데 이 토지를 방치하는 게 아니라 내가 5년 동안 보유하면서 이걸 빌려줬어요. 그러니까 보유 기간 동안에 임대 영업을 해서 돈 벌어요. 영업을 통해서 그것을 소득이득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게 토지 수명이 1년이다. 그럼 1년 후면 이게 없어져, 토지가. 그러니까 토지 수명이 영원하니까 내가 3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팔 수 있다는 거야. 10억에 사서 3년 후에 15억에 판다. 그럼 5년 동안 또 3년 동안 5억이라는 가치가 올라간 거야. 그걸 시세 차익이라고 해. 그럼 시세 차익을 자본이득이라 한다고. 그럼 토지의 수명이 내일 끝난다. 토지 수명이 딱 하루밖에 안 된다. 그럼 이 시세 차익이란 말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럼 토지는 영속성 때문에 가치 보존이 우수해서 장기 투자의 대상이 되고 이 장기 투자를 통해서 두 가지 형태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야. 보유 기간 동안에 소득이득과 처분시 자본이득. 그러니까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이 나오면 부동산의 특성은 뭡니까? 영속성. 이게 이제 투자론 내용이야. 그러니까 이 부동산의 특성을 배우면 투자론도 배웠다가 감정평가도 배웠다가 막 왔다 갔다 막 한다고 이렇게. 이게 어려워. 부동산의 특성이. 그러면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이라는 말 나오면 그것은 뭡니까? 영속성이야. 자, 요 마스크가 일회용이거든요. 일회용인데 요거는 한 번 쓰고 수명이 끝나요. 그럼 요 마스크를 관리한단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지. 마스크 관리한다? 그러면 요거 빨아서 내일 쓴다 이 소리거든. 세탁해서 그거 안 돼. 이 옷도 세탁해서 다시 입잖아요. 관리할 필요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수명이 딱 한 번으로 끝나면 일회용은 관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일회용 밴드 오늘 발랐다가 떼놨다가 내일 또 바른다? 이거 안 되잖아요. 또 붙인다? 관리의 필요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의 수명이 하루다. 그럼 관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있는 이유는 아파트가 수명이 하루밖에 안 된다. 그럼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없어요. 관리의 필요성이 나타나고 소모를 전제로 없어지는 걸 전제로 다시 만든다는 말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이 분필은 소모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러니까 분필은 소모를 전제로 재생산이라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토지는 소모를 전제로 재생산의 말이 없습니다. 의외로 이 영속성이 나오면 5번 잘 나옵니다. 관리의 필요성, 재생산이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여기 4번 예전에 매우 잘 나왔어요. 매우 잘 나왔는데 요즘 좀 뜸합니다. 영속성이 나오면 그럼 여러분들 장기란 말이 기억나야 되고 영속성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미래란 말, 그 다음에 예측, 변동 이런 말들이 영속성하고 관련된 말들입니다. 자, 하나 외울 건데요. 영과 예수라고 외우는 거야. 영속성의 영, 가치정의, 예측원칙, 수익환원법. 요 네 가지는 언제나 같은 묶음을 하는 거야. 나중에 여기에요. 가치정의, 예측원칙, 수익환원법이 전부 다 감정평가와 관련된 거야. 이제 감정평가 이 부분 가면 제가 영속성을 다시 소환해 낸다고. 그래서 영속성에서 영과 예수 기억납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기억이 전혀 없는 거야. 없고 책을 막 뒤져 막 이렇게 찾아보려고 잘 찾지도 못해. 어디 있는가? 그러니까 영과 예수를 외우는 거야. 영속성, 영과 예수, 영속성, 가치정의, 예측원칙, 수익환원법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영속성 이제 마무리합니다. 영속성은 뜻이 토지는 누구와 마음으로 파손되지 않는다. 그래서 토지는 원칙적으로 감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 그것은 물리적 감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주의할 것은
경제적 감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가치 버전 우수에서 장기 투자의 대상이 되고 소득이득과 자본주의란 말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관리의 필요성, 소모를 전제로 재생산을 막는 있을 수가 없다. 장기, 미래, 예측, 변동 이런 것들이 영속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무슨 예수입니까? 영과 예수. 됐어요. 자, 영속성이 나오고 이제 개별성이 나왔습니다. 개별성은 다 다르다. 이 세상에 저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게 이제 개별성이죠. 개별성은 다 다르기 때문에 바꿔쓸 수 없다. 비대칭성입니다. 이 개별성에서는 일물일가 법칙, 개별, 비자란 말 나와요. 요 세 가지. 자, 그럼 이제 개별성은 다 다르다는 소리야. 요 물리적이란 말 나왔네요. 물리적이란 말은 토지, 면적, 지세, 집안, 형상, 고조, 토양, 토지 이런 뜻이야. 저의 물리적이란 말은 저의 몸무게, 저의 저의 키, 저의 뭐 배가 나왔나 안 나왔냐, 눈이 어떻게 생겼나, 눈이 크다 작다, 그게 물리적이야. 그러면 저하고 용도는 똑같은 사람이 있죠. 용도는 학원 강사 용도는 똑같은 사람이 있죠. 내 모든 면에서 저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게 개별성이에요.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이 모든 면에서 몸무게, 키, 뭐 이런 거 똑같은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게 개별성이야. 그럼 금단의 1번지 토지하고 2번지 토지는 면적은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형상, 생김새, 고저, 집안 다 다르다. 그래서 물리적 측면에서는 바꿔 쓸 수가 없는 거야. 이 대체가 바꿔 쓴다는 거야. 그럼 토지는 금단의 1번지 토지와 2번지 토지가 바꿔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물리적 대체가 불가능하다. 이걸 개별성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개별성은 비대체성이야. 근데 B자 뺀다고. 개별성 때문에 토지는 대체 가능성이 높다. OX, X 대체가 안 된다는 거야. 대체 불가능하다. 자, 요 B자 4번부터 볼까요? 요 개별성 나오고 B자 나오니까 상품의 비표지나 토지는 상품입니까 아닙니까? 상품이죠. 상품. 그러면 여기 있는 책상들 봐봐요. 책상이 상품이죠. 책상 다 똑같잖아요. 표준화되어 있잖아요. 이 분필 케이스 똑같은 게 있거든. 표준화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반 상품은 똑같은 상품을 만들 수 있으니까 표준화돼요. 근데 토지는 다 다르다. 개별성 때문에 상품이 비표준화됐다. B자 빼거든. 개별성은 상품을 표준화시킨다. OX, X, 비표준화시킨다. 이렇게 나와야 돼. 시장의 비조직성. 시장의 조직성은 유통구조가 있는 거야. 도매상, 소매상 이런 식으로. 근데 중개업소에서 우리 중개업소는 충청도 땅을 도매합니다. 전라도 땅을 소매합니다. 경상도 땅을 소매합니다. 이런 게 있어 없어요? 없어요. 개별성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시장이 비조직합니다. 요 B자 빼고 조직화를 영리하게 만든다 그러거든. 개별성은 조직화를 영리하게 만든다. OX, X. 거래의 비공개성은 어느 조건으로 이 아파트를 사고 팔았다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거래의 비공개성. 역시 B자 빼고 개별성은 거래를 공개적으로 만든다 이렇게 하고 틀린 말이죠. 그럼 B자가 비대체성, 비표준화, 시장의 비조직성, 거래의 비공개성 이렇게 나왔어요. B자가. 그럼 이제 예전에는 상품의 비표준화, 시장 비조직성이었는데 최근에는 거래의 비공개성을 내요. 그럼 거래의 비공개성은 끝난 게 아니라 거래가 비공개적으로 되면 개별성 때문에 거래가 비공개적으로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부동산 시장에서 이 아파트를 어떤 조건으로 얼마에 사고 팔았다. 이걸 우리가 정보 수집이 영위할까 곤란할까? 곤란하죠. 정보 수집이 곤란해. 그래서 거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야. 이 옷을 살 때는 거래 비용 안 들어가요. 근데 부동산은 정보 수집이 곤란하니까 발품을 팔아야 돼. 여기저기 막 가봐야 돼. 그래서 정보를 수집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거래 비용이 많이 들어가. 그럼 거래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돈이 있는 사람만 부동산 시장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 진출이 곤란한 거죠. 이렇게 하죠. 개별성은 거래를 비공개적으로 만들고 거래의 비공개성은 시장 진출을 곤란하게 만든다. 됐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장 진출입이 용이하고 그리고 상품이 다 똑같으면 상품이 표준화되어 있다. 상품의 표준화. 모든 상품이 다 똑같다. 상품의 동질화. 그래서 자, 진입과 탈퇴의 자유. 진입, 탈퇴의 자유가 있다. 이렇게 되면 완전 경쟁이야. 이렇게 되면. 근데 부동산은 상품이 비표준화되어 있죠. 진입과 탈퇴가 자유가 곤란하죠. 무엇 때문에? 개별성 때문에. 그러면
상품이 다 똑같아야만 완전 경쟁이에요. 상품이 다 다르잖아요. 그럼 개별성은 상품을 비표준화 만들고 시장 진출을 곤란하게 만들면 시장이 완전이다, 불안이다? 불안전. 불안전 경쟁 시장을 만든다. 이제 이렇게 연결된다고, 이렇게. 만든다. 자, 이제 개별성에서 세 가지 기억하는데요. 일물일가 법칙 안 된다. 그 다음에 개별이란 말, B자란 말 나온다고. 요 B자 했어요, B자. 자, 주의할 거, 5번. 우리 검단의 1번지 토지를 공급할 수 있는 사람 딱 한 명밖에 없어요. 검단의 1번지 토지 소유자밖에 없죠. 그럼 부동산 공급을 독점적으로 만듭니까? 비독점적으로 만든다? 독점적으로. 비독점적으로 만든다 그러면 틀린 집이 되는 거야. 비독점적으로 만든다 그러면 틀린 집은. 이렇게. 그러니까 부동산 공급을 독점적으로 만든다. 이 비독점적으로 냈다고. 그러니까 출제자가 우리를 교묘하게 속인 거라고 봐봐요. 개별성 그럼 B자가 나오거든. B자. 개별성은 B자 나오는데 이 B자를 딱 준 거예요. 이렇게. 개별성은 부동산 공급을 비독점적으로 만든다. 얼마나 반가워. 개별성 B자 나온다겠다. 그래서 비독점적 O. 자기만 틀려버리는 거야. 혼자. 그러니까 개별성은 B자하고 친한데 모든 게 B자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야. 무슨 말이 되셨죠? 이렇게. 자, 이제요. 개별성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온 게 이겁니다. 일물일가 법칙을 배제시킨다. 여기에 시험에서 가장 잘 나와. 제가 설명을 장황히 하지만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야 될 것은 이거야, 이거. 일물일가 법칙, 배제, 개별, B자 나오면 개별성이다. 이게 머릿속에 있으면 된다고. 지금 제가 말했던 것을 전부 다 머릿속에 기억할 수가 없으니까. 의미 아시겠습니까? 예. 자, 그럼 이제 일물일가의 법칙을 배제시킨다 했는데 일물일가의 법칙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를 지금 설명할 거예요. 일물일가의 법칙. 일물 한자로 쓰면 이렇게 합니다. 일물일가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 시험에서 일물일가의 법칙이 무슨 뜻입니까? 영어는 시험 안 냅니다. 일물일가 법칙이 무슨 뜻입니까? 시험에 안 낸다고. 뜻을 안 내고 이것만 내. 개별성 때문에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됩니까? 적용되지 않습니까?만 내. 그러면 적용되지 않는다. 그게 뭔데요? 안 물어봐. 안 물어본다고? 선생 물어보면 어떻게? 손에 장을 짓는다. 안 물어본다고?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물일가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시면 돼. 그럼 왜 안 되는가 볼까요? 자, 일물. 일물일가를 해석할 건데 이제 1번하고 2번 제가 써볼게요. 어떤 게 일물일가가 봐봐요. 요 일물일가는 자, 1번 하나의 물건은 하나의 가격이다. 자, 이거하고 2번 동일한 물건은 동일한 가격이다. 1번하고 2번 중에서 뭐 같아요? 일물일가는? 2번입니다. 색깔 봐줘. 색깔. 느낌 있어야지. 요 2번이요. 2번. 요 일물은 직역을 하면 하나의 물건, 일가는 하나의 가격. 이게 아니라고. 여기 아니고 일물, 일가에서 일물은 동일한 물건이에요. 일가는 동일한 가격이라고. 그러니까 일물, 일가라는 것은 똑같은 물건은 가격도 똑같습니다. 그게 일물, 일가야. 그럼 일물, 일가가 되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돼? 동일한 물건이 있어야 돼. 똑같은 물건이. 그럼 이 모니터하고 이 모니터는 똑같은 물건이야. 그럼 가격은 똑같다고. 그게 일물, 일가야. 이 분필 케이스하고 이 분필 케이스가 색깔만 다르지만 똑같아요. 그럼 가격은 똑같다고. 이걸 일물일가야. 이 옷하고 똑같은 옷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가격이 똑같다고. 그게 일물일가야. 그러면 일물일가가 되려면 똑같은 물건이 있어야 돼. 토지는 개별성 때문에 똑같은 물건이 있다 없다? 없다. 개별성 때문에 똑같은 물건이 없잖아요. 똑같은 물건이 없으니까 일물이 없는 거야. 그럼 일가가 성립할 수가 없죠. 그럼 결국은 개별성은 일물일가 법칙을 배제시킨다. 됐습니까? 그렇죠. 자, 불안정이 시작이다. 개별성은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든다. 맞잖아요. 그 다음에 검단의 1번지 토지하고 2번지 토지하고 3번지 토지가 가격도 다르고 임대료도 다르고 수익 등이 다 다르다. 다르다를 개별화시킨다. 요 구체는 필요 없어요. 개별화시킨다. 감정평가할 때 개별 분석의 필요성. 개별 분석이 뭔가 필요 없어요. 그냥 개별 나잖아요. 2번하고 3번이 개별이야. 이렇게. 개별 나오면 전부 나보다 개별성이다. 제가 개별 분석 언급하지 않았어요. 지역 분석도 있어서 지역 분석. 그럼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 지역 분석은 부동산의 특성 뭐고? 지역 분석은? 지역. 부동성. 개별 분석은 개별
개별성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지역이 나오면 전부 다 부동성 써줘야지. 응? 자, 지역 분석이라는 게 나와. 분석이 포인트가 아니라 지역이 포인트죠. 지역. 그 뭡니까? 부동성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개별 분석이 나옵니다. 개별 분석에서 이 개별 분석을 뜻을 우리가 공부하는 게 아니라 개별 분석 개별 나왔습니다. 뭐요? 개별성. 이렇게. 됐나요? 이렇게. 자, 개별성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 비대체성. 비대체성.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개별성이 안 나오고 비대체성이 나올 수 있다고. 그게 개별성이에요. 비대체성. 자, 그럼 이제 개별성하고 관련된 이야기는 다 끝났습니다. 그럼 개별성 그러면 다 이렇게 머릿도 기억합니까? 개별성 나오면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개별이란 말, 그 다음에 비자란 말 나온다. 그게 이제 개별성이에요. 주의할 것은 비독점적 공급은 틀린 말이고 독점적 공급이다. 자, 작년에 시험 지문 볼까요? 개별성으로 인해 일물일가의 법칙 적용이 배제되어 토지시장에서는 물건간 완전한 대체가 된다. 제약된다. 대체가 안 된다. 제약된다. OX? 뭐잖아요? 자, 이거 X입니까? 다시 봐요. 국어가 안 된다. 일물일가 적용이 배제돼요. 여기까지 옳은 말이죠. 토지시장에서 물건간 완전한 대체가 제약된다. 안 된다. 대체가 안 된다. OX? 열심히 배웠는데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도 여러 명 있습니다. 이거 뭔 말이지? 네. 지금 국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어 시간에 졸아서 그래. 이게 이제 개별성. 이제 다 끝나갑니다. 이제. 자, 인문적 특성을 가는데요. 자, 요 개별성 가지고 요 인접성도 있어요. 인접성도. 근데 인접성도 있는데 인접성은 뭔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부효과. 예부효과. 자, 인문적 특성 왔어요. 인문적 특성도 용도의 다양성도 있고 병합불할 가능성도 있고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 가능성도 있고 고가성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전부 다 시험은 나오긴 하거든. 전부 나오긴 하는데 요 용도의 다양성이 가장 잘 나오고 나머지 것들은 잘 나오지 않는다 이거. 자, 그러면 용도의 다양성 나왔습니다. 용도의 다양성은 토지의 용도는 매우 다양하다. 그게 용도의 다양성이에요. 그럼 토지의 용도가 매우 다양하면 다른 용도로 용도를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것을 한자로 변용성이라고 한다고. 용도의 다양성을 변용성이라고 하는데 이거 안 나와. 그냥 용도의 다양성이야. 그럼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파생된 현상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만 있다. 자, 봅시다. 이 토지가 있네요. 우리 금단에 1번지 토지가 있습니다. 그럼 금단의 1번지 토지의 용도가 이 토지가 원래는 임야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농지를 만들 수 있고 농지로 이용하다가 여기다가 주택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면 택지가 될 수도 있고 주거용지. 주거용지, 택지에서 주거용이 될 수 있죠. 택지, 주택을 건설해서 살다가 상가를 만들었어, 상가. 그럼 상업용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국가가 도로 내겠다고 수용했습니다. 도로가 되고 도로 있다가 도로 폐지하고 공원 만들고 토지 용도가 이렇게 매우 다양해요. 이게 용도의 다양성이에요. 그러면 이 용도가 다양하면 현재 용도 임야를 농지로 용도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용도 전환을 통해서 용도적 공급이 그게 첫 번째. 그러면 용도의 다양성은 용도 전환을 통해서 용도적 공급을 가능하게 만든다. 이 뒤에 필요 없고 여기까지. 의미하셨죠? 자, 또 하나. 이렇게 용도가 이렇게 있으면 이 용도 중에서 어떤 용도를 이용하는 게 최고 가치를 창출하는 것인가? 그걸 생각해야 돼. 그게 최유용이야. 그럼 용도 경합하지? 용도상 경쟁한단 말은 요 금단의 1번지 토지를 가지고 임야, 농지, 택지, 상업용, 도로, 공원이 막 싸우는 거야. 도로를 이용하자? 아니다. 농지를 이용하자? 아니다. 공원을 이용하자. 이렇게. 이걸 용도 경합, 용도상 경쟁 관계가 있다고 그래. 이 과정에서 과연 어떤 용도가 최고 가치를 창출한가? 그걸 생각한다는 거야. 그걸 최유용이라고 한다고. 이 용도의 다양성 이 두 가지만. 그럼 용도의 다양성은 용도 전환을 통한 용도적 공급, 그 다음에 최유형 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필요 없고. 물론 이 두 가지도 부담스럽겠지만 아까 병합분할 가능성은 제가 언급했죠. 병합분할 가능성은 토지는 인간이 이용 목적에 따라서 넓은 토지는
분할해서 이용하고 적은 토지는 병합해서 이용한다. 이게 병합 분할 가능성입니다. 그러면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에 가면서 우리 시험에 언제 출제했는가 제 기억도 없습니다. 이게. 그럼 요 위치의 가변성에 위치 나왔습니다. 요 위치 나오면 그럼 부동성인데 여기서는 부동성이 아니에요. 이거. 요 위치 가변성은 위치가 바뀐다. 요 위치가 쓸모예요. 쓸모. 토지의 쓸모는 바뀐다. 이게 위치 가변성이요. 많이 어렵잖아요. 그냥 학자들은 이상해. 나는 요 공부만 하는 사람들이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도 공부를 내년까지만 해. 하지 말고 더 이상 하지 말고. 학자는 이상해. 봐봐. 여기에 무슨 말이냐면 검단의 1번지 토지는 쓸모는 바뀐다. 이게야 이거. 아니 여기다가 토지의 쓸모는 바뀐다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이걸 학자들이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 가변성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렇게. 이게 뭐냐고 도대체 이게. 자기들 말아먹으려고? 아니 그냥 토지 쓸모는 바뀐다. 얼마나 좋아. 그렇잖아요. 근데 굳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누가 알겠어요 이거. 이거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 가변성 친구들한테 이거 물어봐. 친구들에서 요즘 송년회가 그러는데 친구들 만나서 야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이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럼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이 화장실 갔을 때 야 저희 앞으로 오지 마라 그래. 그런다고. 아니 그냥 토지 쓸모 친구한테 야 토지 쓸모 바뀌지. 당연히 바뀌지. 얼마나 좋냐고. 근데 이따위로 표현한다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요. 좀 더 디테일하게 해볼 텐데 자, 이런 뜻이야. 아우 짜증나 이거. 짜증난다고. 자 이 토지가 이제 검단의 1번지 토지인데 여기에 용도 지역이 용도 지역이란 말 들으셨죠? 들었잖아요. 공법 선생님한테. 공법 선생님 점잖하게 용도 지역 이야기 하잖아. 예? 요 용도 지역이요. 농림 지역이 있습니다. 그럼 농림 지역이었는데 이게 도시 지역 중에서 그래서 상업적으로 바뀌어 상업적으로 용도가 변경돼요. 그럼 용도 지역이 농림 지역에서 상업적으로 용도가 바뀌면 이 토지의 쓸모가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죠. 그게 위치 가변성이야. 그런데 위치 가변성은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 가변성이거든. 요 위치 가변성이 세 가지가 있는 거야. 부동산학은 세 가지라 했잖아요. 여기에 사회적 위치의 가변성이 있고 경제적 위치 가변성이 있고 행정적 위치 가변성이 그렇다고. 그럼 시험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우리 시험은 언제 냈는가 기억이 없어 제가. 근데 최근에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이렇게 주는 거야. 토지의 용도지역이 바뀌었다. 그럼 용도지역이 바뀌면 쓸모가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죠. 그 용도지역 바꾼 것은 국가가 하는 거예요. 국가가. 여러분 스스로 용도지역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국가가 하는 것을 행정이라고 해요. 행정. 그럼 이 토지 용도지역이 바뀌어서 쓸모가 바뀌었다. 그럼 쓸모가 바뀌었다가 위치 가변성이야. 근데 이 위치 가면서 쓸모가 바뀌었는데 무슨 이유로 쓸모가 바뀌었어요? 행정적인 이유로. 이것을 행정적 위치 가변성이라고 한다고. 자, 그럼 봐봐요. 어떤 토지의 용도지역이 바뀜으로써 토지 쓸모가 바뀌었다. 용도지역이 바뀜으로써 이를 경제적 위치의 가변성이 나온다. 네 똥이다 이 소리지. 그럼 한다? 행정적 위치 가변성이 나온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용도지역 바뀐 거고, 자, 이번은 이 토지 옆으로 이렇게 도로가 신설돼. 도로가 신설됐습니다. 그럼 교통체계가 지금 바뀐 거야. 교통체계. 그럼 교통체계가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가, 그 다음에 임금, 뭐 고용, 이런 게 경제 용어입니까? 아닙니까? 물가, 고용, 임금, 이런 경제 용어이죠? 자, 이게 변화. 이게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토지의 쓸모가 바뀌어요. 이렇게 되면 경제적 위치입니까? 행정적 위치입니까? 사회적 위치입니까? 경제적. 이거는 행정적 위치 가변성이고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이 되는 거고 얘는 경제적 위치 가변성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경제 용어가 나오면 전부 다 경제 얘기를 하면 된다. 이렇게. 자, 세 번째. 여기가 검단인데 검단의 인구가 변화해요. 인구가 변화했습니다. 그럼 인구가 변화해서 토지 수요가 증가할 수 있거든요. 그럼 쓸모가 바뀌죠. 그럼 이것은 인구는 경제적입니까? 사회적입니까? 행정적입니까? 사회적. 사회적 위치에 가면서 이렇게 부른다. 자, 마무리. 요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 가변성은 토지의 쓸모는 바뀐다는 거야. 바뀌는데 그 이유가 국가가 하는 일로 바뀌었으면 행정적 위치 가변성이고
경제 현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경제적 위치 가변성이고 사회 현상이 바뀌면 사회적 위치 가변성 이렇게 부른다는 거야. 어렵게. 자, 이제 고가성 비싸다는 소리죠. 그럼 비싸면 그러면 부동산 시장의 진입과 탈퇴가 영리할까 곤란할까? 곤란하겠지. 비싸면 부동산 시장의 수요자 공급자가 다수일까 소수일까? 소수겠지. 됐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소수면 수요자 공급자가 엄청나게 많고 시장의 진입과 탈퇴가 자유스러우면 완전 경쟁이에요. 그런데 비싸기 때문에 시장의 진입과 탈퇴가 곤란하고 수요자 공급자를 소수로 만들어. 그럼 시장이 완전이다 불완전이다? 불완전이다. 불안정이네. 그럼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고가성은 시장을 불안전하게 만든다. OX? O. 이 고가성이 이제 한 두 번 정도 나오는데 이렇게 돼요. 뭐라 하냐면 고가성 때문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만약에 10억이다. 그럼 10억을 모으려면 20년 걸린다. 그러면 구매자금, 10억이라는 구매자금 축적할 때 단기입니까? 장기입니까? 장기. 장기. 자, 이게 고가성입니다. 그럼 고가성 때문에 시장이 불안전하다. 이 정도 하시면 이제 분산 특성은 얼추 마무리돼요. 이거 뒤에 다른 것도 있어요. 부동산은 팔라고 내놓으면 잘 팔립니까? 안 팔립니까? 안 팔리죠. 이게 환금성이 낮다. 무궁무진하게 특성이 있다고. 무궁무진하게 특성이 있는데 이 정도까지를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자, 부동산 아파트 가격이 나왔는데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늘 아침에 들어보니까 서울의 아파트 가격도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거의 50% 떨어진 적이 있더라고 실제로. 이렇게 뭐 인천도 마찬가지겠지만. 자, 기출지문 보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자, 보자. 기출지문 1번 부동성 나왔습니다. 그 부동성 나오면 생각나는 거 부동성 지역 임장활동 예부효과. 부동성으로 인해 임장활동과 지역 분석을 필요로 한다. OX? O. 아까 봤던 질문이네요. 2번 부동성은 부동산 활동에서 임장활동이 근거가 된다. 필요성이 근거가 된다. OX? O. 봐봐요. 그러면 31에 32에 제가 일부러 가져왔거든. 이거 나오잖아요. 똑같게. 임장활동, 임장활동. 이걸 포인트예요. 이게. 3번 토지의 부정성 나왔습니다. 부정성 나오면 토지는 물리적 공급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체유용해야 된다. 토지용을 집약화시킨다. 토지용을 집약화시키고 공급 조절을 곤란하게 하여 소유 욕구를 증대시킨다. 나 혼자만 가지고 싶다. 그 뜻이죠. OX? O. 여기서 이게 잘 나와요. 얘들은 한 번밖에 안 나오고 이렇게. 자, 4번 영속성 나왔습니다. 그러면 영속성 나오면 토지는 물리적 감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감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영속성은 장기, 관리의 필요성, 소모를 전제로 재생산이라는 말은 없다. 예? 영가예수, 예측 이런 말이 나온다. 장래, 미래 그러면 영속성이야. 4번 토지의 영속성은 미래 수익, 미래 나잖아요. 미래 수익. 그걸 가정하고 가치를 평가하는 직접하는 법. 직접하는 수익하는 법이에요. 수익하는 법. 이거 좀 어렵게 된 거야. 이렇게 어렵게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영가예수에서 이제 어려운 건데 옳은 질문입니다. 이렇게. 5번 개별성으로 인해 개별성 나왔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일물일가의 법칙 적용되지 않는다. 두 번째는 개별이란 말. 세 번째는 비자란 말. 개별성으로 인해 특정 부동산에 대한 시장 정보 수집이 어렵고 왜요? 거래의 비공개성 때문에 거래 비용이 높아질 수 있고 부동산 활동과 현상을 개별화시킨다. 됐습니까? 그렇지? 그럼 이렇게 거래 비용이 높아지고 수요자 공급자가 소수가 되면 그러면 개별성은 부동산 시장을 토지 시장을 완전 불안전? 불안전. 최근에 시험에 출제했던 지문중에 이거요. 개별성은 토지 시장을 불안정적인 시장으로 만든다. OX? O. 이렇게요. 자, 이 정도가 부동산의 이제 특성인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책 볼까요? 책 몇 페이지로 가냐면 그러면 이제 81쪽에 부정성 나왔습니다. 부정성의 예외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정성의 예외 있다 없다? 없다. 거기 양가로 2번 부정성으로부터 파생되는 특징의 동그라미 1번 물리적 공급, 경제적 공급. 경제적 공급이라는 표현이 일반적인 표현입니까? 용도적 공급입니까? 용도적 공급. 경제적 공급이 일반적인 표현이 아니라 용도적 공급이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거기요 81쪽 마지막에 보면 이런 게 나오죠. 마지막 줄에 따라서 토지의 물리적 공급수는 수직선이고 완전 비탈이다. 이거 제가 설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건 안 했어. 안 했다. 좀 어렵습니다. 이제 넘겨볼까요?
넘겨서 거기 3번에 집약적용 나왔죠? 요 집약적용 요 기억하는 거고 동그라미 5번에 동그라미 5번에서 뭘 기억해야 됩니까? 체유용 됐습니다. 그 옆에 예제 봐봐요. 그 밑에 예제 29회 때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다음의 설명에 모두 관련된 거 그렇습니다. 첫 번째 토지용을 집약하시는 볼 것도 없어요. 토지용 집약과 나왔습니다. 뭡니까? 부정성 이렇게 찾는 거예요. 자 영속성으로 갑니다. 83쪽에 영속성 나왔어요. 뭐 의의는 필요 없어요. 의의 보면 토지는 홍수, 경작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거 시험에 나오면 손에 장을 줍니다. 영속성에서 파생되는 특징 동그라미 1번 감가상각 적용 배제 이게 원칙적으로 감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 물리적 감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요. 근데 2번 경제적 가치의 파괴 가능 나오죠. 이 말이 경제적 감가의 대상이 된다 그 뜻이에요. 4번 자산 보존 수단이다. 가치 보존이 우수하다. 그래서 장기 투자할 수 있다. 동그라미 4번은 장기 나왔습니다. 장기가 나오면 미래가 나오면 예측이 나오면 전부 다 뭐다? 영속성이다. 영속성. 자, 넘겨봅시다. 넘겨서 예제는 여러분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개별성입니다. 개별성 그러면 일무일가법적 적용 배제 그다음에 개별 B자가 나오면 되죠. 그래서 비대체성, 비동질성, 이질성의 개별성입니다. 개별성에서 파생되는 특징 동그라미 1번 물리적 비대체성, 비대체성이다. 그게요. 85쪽에 무슨 법칙 배제? 일무일가 적용 배제. 그 다음에 이제 개별이라는 거. 동그라미 3번에 개별 나왔잖아요. 개별. 자, 됐어. 이렇게요. 넘기지 말고 85쪽에 기출지문이 2개 나왔는데 그 두 번째 기출지문 봅시다. 이거는 우리 시험이 아니라 평가사 시험이네요. 개별성으로 인해 일물일가 법칙 적용이 배제되고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상품 간의 완벽한 대체가 불가능하다. 비대체성 OX, O 이렇게 시험에 출제합니다. 자, 넘겨서 인접성은 참고사항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87쪽 가면 용도의 다양성. 용도의 다양성은 두 가지만. 뭐하고 뭐? 용도적 공급과 체유용 이용 이 두 가지 기억합니다. 88쪽 병합 분할 가능성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참고상으로 한번 보시든지 안 봐도 상관없습니다. 89쪽도 마찬가지입니다. 89쪽 위치 가변성, 고가성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 마지막 딱 하나만 하고 쉬었다고요. 시간이 너무 오래 갔습니다. 89쪽 봐요. 89쪽에 기출지문 몇 개 나왔어요? 하나인데 우리 시험이라 평가사 시험이요. 그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게 사회적, 경제적, 행정주의체 가변성 하는 거야. 그러면 토지의 인문적 특성 중에서 도시계획이 변경됐습니다. 공업단지 지정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변했습니다. 이거는 사회적 위치의 가변성입니까? 행정적입니까? 행정적. 됐죠? 이렇게 출제하는 거예요. 자, 됐어요. 자, 고생하셨고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10분 쉬었다가 경제로 넘어갈 겁니다.